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여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오픈 파이낸스 서비스를 도입한 혁신기업,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웰스가이드의 배영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금융연구와 관련해서는 웬만한 금융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그 변신하셔서 웰스가이드의 대표님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배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잠시 좀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웰스가이드 대표 맡고 있는 배현기입니다.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배 박사님은 금융 분야의 연구, 베테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나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배 대표님을 아시는 분은 오늘 착각인가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기업부터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웰스가이드는 작년 6월에 네. 설립됐고요. 모바일 연금 자문회사입니다. 자문회사 말씀드리면 네네. 투자자문회사 많이 떠올리실 텐데 네네. 주식 종목 찍어주는 거 아니야? 사실 저희는 그런 회사 아니고요. 네네. 연금만 전문으로 해서 자문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연금을 자문하려면 네네. 보험을 자문해야 돼요. 보험 네네. 상품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현행 법상 보험은 자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네. 그것을 금융규제 특례로 해서 네네. 보험까지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특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연금을 전문적으로 자문하는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그 기업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기금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쪽 분야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모시게 된 배경인데요. 내년부터 정부의 밤칙과 함께 이 분야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떻게 파고드는지 좀 네네.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지금 그 대기업의 경우에는 네네. DB 형태로 해서 기업이 지급을 책임지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이 괜찮으면 안심하고 갈 수 있는데 일반 이제 중소기업들, 소형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네네. 그리고 기업이 또 안정성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모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형이라는 거는 그거를 모아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걸 전문 업체들이 맡아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사실 여러 가지로 그 중소기업 이런 데 근로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연금이 이렇게 맡겨놨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게 안 나오니까 네네. 정부에서 그런 그 긴박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정책 개편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회사가 나올 때 항상 혁신금융이다 네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혁신금융 왜 이렇게 웰스가이드와 어떤 쪽에서 혁신금융인지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체계가 네네. 포지티브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에 열거돼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수요도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그것이 입법하게 되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서 금융규제 특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네네. 도입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혁신성을 인정받는 그런 기업에 한해서는 기존 법으로 안 되지만 한시적으로 2년 최대 4년까지 네. 그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안성 그다음에 고객 편의성이 검증이 되면 네. 그거를 기존 법규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정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것이 개인연금 어떤 사적연금이라든가 공적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네네. 익숙해서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 맞습니다. 이게 가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웰스가이드의 모기업은 네.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이렇게 금융 관련된 정보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이 배 박사님 같은 이쪽 분야 아주 워낙 전문가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시청자분이 연구할 때 또 이렇게 금융사에 맡기면 이렇게 사실 그 고객을 위한다는 이렇게 핑계를 해서 이렇게 회사의 이익을 중시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많이 지금은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맹점을 이렇게
극복한다는 창문에서 보면 웰스 가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높은데요. 이쪽 분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연금의 중요성에 비해서 연금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연금을 맡기고 나서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연금을 내고 있는데 막상 웹사이트에 가서 또는 감독원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자기 연금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적립한 거에 비해서 낸 네네. 돈에 비해서 현재 평가액이 미달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궁금한 것이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시장은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내 네. 연금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저희는 사실 그런 문제 그리고 네네. 그런 불만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선관 의무를 다하면서 제대로 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네. 자기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러한 입장, 그러한 정책, 그러한 상품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주목한 것은 생각보다 고비용 상품이 많다. 그리고 운용이 생각보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 초저금리 시대에는 사실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금리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 또 관리 비용까지 차지를 해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 그게 사실 상당한 불만인 것이죠. 저희는 네. 그 문제를 개선하겠다, 해결하겠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겁니다. 네. 어떻게 벌써부터 이렇게 구체적 내용을 이렇게 알아보기 전에 네.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네네.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아마 네. 시청자분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운영을 네네.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 점 좀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그 비대면이거든요. 네네. 보통 자문하면 1대1 자문을 생각하시는데 네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실 1시간 정도 만나서 듣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시간과 그다음에 장소 이것도 제약에서 벗어나기 어렵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비대면으로 자문을 합니다. 네네. 비대면 자문을 하려면 뭔가 기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모바일이죠. 네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모바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불러 모아서 저희가 그걸 이제 진단을 하죠. 마이너스가 있네.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가입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뜯어다 보고 네. 그다음에 분석을 하죠.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네네. 현재 연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의견대로 이렇게 고치시면 연금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성과가. 그러면 반신반의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네. 도대체 원인이 뭐지? 그러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기존 연금을 이렇게 이전하거나 이렇게 리셔플링하고 그다음에 네네. 운용 방법을 고치고 네. 그다음에 수령할 때 수령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령하셔야 되는데 뭐 30년 또 종신까지 네네. 그 수령을 어떻게 나눠서 잘 하는지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 네. 부분을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시면 그 다음에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주문하시면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하고 나서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리밸런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좀 여윳돈이 생겼어요. 네. 추가 납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득이 네. 좀 늘어났어요. 그러면 추가 납입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사후적으로 관리해주는 모든 게 다 앱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지금 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을 개시하는 것, 지금이야말로 뭐 젊은 사람들이 이런 그쪽에 그 IT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능력들이 뛰어납니다는 보험을 많이 들은 네네. 고도 성장기에 네네. 지금의 은퇴하는 사람들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기존의 방법은 이미 그 금융사들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네. 뒷전에 물고 네네. 또 새로운 방식을 하는데 네. 정작 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에 네네. 익숙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상황에서 미스매치 상황에서 고민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좀 네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은퇴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네. 갑작스럽게 은퇴가 다가오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직전까지 보통 소득 크레바스라고 많이 표현하죠. 네네. 연금은 국민연금은 아직 멀었는데 그 소득은 이제 갑자기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네네. 그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 사실 개인연금, 사적연금 영역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그
55세 이상 네. 그리고 일정 불입 기간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5년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소득을 연금 소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면 창구를 가야 되나 전화를 해야 되나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또 요새 부분도 전화 오면 안 받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앱은 사실 24시간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언제라도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고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소득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하는 거 시기를 조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매우 절실한 그런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네. 저희는 그래서 은퇴하시고 또 은퇴를 생각하시고 하는 분들은 이 연금에 대해서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희가 아니라도 네네. 저희가 일단 국내 최초로 합니다만 꼭 저희가 아니라도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서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이라든가 연금을 들 때에도 어떤 그 특정한 그 금융사로부터 이렇게 그 선택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웰스 가이드에서 네네. 연금이든 보호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맞습니다. 정도 이렇게 종합적인 이렇게 컨설팅을 이렇게 받아서 A 금융사의 연금이든 보호든 넣을 때 이렇게 보면 자기의 권리를 좀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중요한 네네. 것이 그래서 그 연금은 그 판매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은행, 증권, 보험이 다 연금을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또 사업자들이 있고 네네. 근데 이제 판매사는 아무래도 자사 상품 네. 그리고 자사 서비스를 우선할 수밖에 없죠. 네네.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네네. 저희 같은 웰스 가이드 같은 회사고요. 네네. 그래서 서드 파티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게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해서 그걸 하겠어요. 네네. 그건 오로지 고객을 위해서 그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정부도 사실 이런 역할은 서드 파티, 독립성을 가진 회사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아시겠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는데 네. 그 경우에도 자문하는 자들은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진 시행령을 현재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고객 대상에서 지금 배 대표님이 개인적만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나라의 그 연금을 운영하는 네. 이런 그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웰스 가이드의 B2B에서 네네.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거에 그- 대한 서비스 보면은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사실 그 개인 고객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은 어떻게 좋은 생각하십니까? 지적이십니다. 네네. 그 저희도 사실 여러분들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실 텐데 네네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현재 경쟁력이 사적연금이 훨씬 떨어집니다. 네네. 국민연금은 규모 자체도 크고요. 네. 그다음에 운용 자체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합니다. 네네. 그 생각보다. 그래서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작년의 경우에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장기적인 통계로 봐도 그렇고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서 개선해야 될 점은 사적연금이고 개인연금의 운용입니다. 네. 정부 당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근데 네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인데 제가 앞서서 계속 비용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네네. 비용뿐만 아니라 운용도 마찬가지예요. 네. 운용을 너무 쉽게 합니다.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해요. 자, 연금은 20년짜리다 예를 들어서. 근데 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롤오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1년짜리 정기예금이 요즘에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원리금 보장형으로 원리금 보장형은 고민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왜 펀드 매니저를 놓고 왜 넣습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고 보수는 왜 차지하는 거죠? 네네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네. 따라서 그 현재의 운용은 시장 상황도 그렇고 국내에만 보면 안 되고 국내의 원리금 보장형에서 벗어나서 네네. 자기 그 투자 기간에 따라서 위험 자산을 적절히 편입할 필요가 있고 특히 네. 글로벌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운용사나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구를 합니다. 해서 네네. 그렇게 소비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운용이 리스크하고 리턴은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자의 정설 중에 하나는 장기 투자할수록 위험 자산을 크게 갖고도 된다. 네. TDF라는 컨셉이 이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타겟 데이트 펀드인데 내가 리타이어하는 시점이 65세다, 또 60세다. 근데 나는 지금 30세다. 그러면은
30년 이상을 운용해야 되는데 거기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롤오버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3년짜리 채권으로 해가지고 롤오버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나라에 성장하는 그 주식, 그렇죠? 그런 네네. 거를 과감하게 담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도 그 운용사도 잘 되고 그다음에 개인의 연금도 점점 더 살찌워가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자극을 주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네네. 것은 네. 고용복지부에서도 이런 데서 있잖아요. 네네. 보건사업이 이런 데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랑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체계 네네. 이런 쪽인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네네. 지금 연금 관련해서는 그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국민연금 관련한 거는 그 보건복지부, 네. 그리고 일반 이제 개인연금 관련한 거는 금융위, 그리고 감독원. 상당히 이게 이제 기재부는 특히 또 세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제 혜택이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소득공제에서 네네. 세액공제로 사실 축소가 된 거예요. 축소죠. 네. 사실 이게 필요성으로 보면 소득공제로 가는 게 맞는데 네. 그러면서 연금 시장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각 이해관계 그 분산 네. 조정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부터도 그 총리 산하에 이 뭔가를 두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조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그 또 소관 부처별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비를 하면 저희 같은 그 웰스가이드 같은 회사도 훨씬 더 서비스하기가 좋아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혜택이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워낙 또 배 박사님은 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제 또 이게 사람의 지금 이렇게 그 뭐 생명 주기라든가 이런 거 다 다르게 쓴다는 네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비슷한 나이또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금 도대체 노후를 위해서 얼마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네네. 우리 같은 소시민은 이게 은퇴 이후를 잘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포기해 버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 덜 먹으면 돼. 네네. 예. 근데 또 이렇게 해서 저보다 월등히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네네.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예를 들어서 더 많이 해야 돼. 네. 그게 임계점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밑에 쪽에 좀 안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보다 뭐 몇 배씩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은 더 해야 된다. 네네. 이러는데 그 가이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네네.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이제 그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다른 소득도 있긴 합니다만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통 자기 버는 만큼 쓰죠. 그리고 저축액 그것이 저축이 이제 집을 마련하겠다, 자녀 교육을 시키겠다,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노후를 위해서는 얼마큼이 중요하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건 네네. 뭐냐면 현재 소득,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버는 소득이 있고 은퇴하고 나서 필요한 소득이 있는데 은퇴하기 전에 최소한 50%는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절반 정도는. 그래서 50에서 60%를 가이드라인으로 내세우고 네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그 60% 선 네네. 그거를 갈 수 있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실제로 금융교육의 네네. 형태로도 하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 그 기존에 본인이 일할 때 버는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 실질 대체율인데 한 네네. 25%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25% 정도는 또는 그 이상은 사적인 부분에서 개인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기타 주택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일단 국내 최초로 그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네네. 앞으로 또 다른 기업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많아지고 그럼 저희도 경제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민들 입장에 좋은 거죠. 네. 네. 또 이게 시청자분이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금융에 종사하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배 박사님 개인적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국민들의 노후에 네.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어떤 개인적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게 소신을 갖고 네네. 이렇게 이 업을 그 웰스 가이드에 맡았다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제가 궁금증은 풀어졌는데요. 네. 워낙 금융 분야에 이렇게 전문 분야니까 네. 왜 이렇게
웰스가이드에 가서 계시니까 이건 문제 이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이 오랜만에 배 박사님 얼굴 보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2년에 네네. 그 박사과정을 마치고 92년에 한국장기신혼회에서 첫 네. 직장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 기획예산처에서 정부 개혁 업무를 담당했었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FM 가이드, 그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금융그룹에서 17년 동안 전략, 그다음에 네네. 리서치, 그다음에 주로 M&A를 많이 네, 했습니다. 하나급에서 많이 네네. 이렇게 알리셨죠. 근데 네. 제가 이제 금융업계에서 그 쭉 있으면서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97년 아시겠죠, 위원님도 네네. 뭐 잘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네네. 그때 엄청 큰 쇼크였고,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월가를 점령하라,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금융산업이 도대체 뭐냐, 금융인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네네. 사실 금융하면 일반 국민들이 쟤들은 상당히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탐욕도 있고 네네. 이렇게 이제 비춰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에 있을 때 상당히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바깥에서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무엇이냐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 골드만삭스라든지 네네네. 여러 그 글로벌 금융그룹에 종사한 사람들이 반성문을 썼어요. 그 반성문을 쓴 게 뭐냐면 기본이에요. 우리가 고객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만 생각했다.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했다. 그런 부분 저는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을 위한 금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금융은 고객과 사회를 위한 금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미션은 Finance for Good Society입니다. 아. 좋은 사회를 위한 금융. 이게 사실은 로버트 실러의 네네. Finance and Good Society에서 제가 영감 받은 것인데, 아주 지금 사회에 아주 절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금융을 위한 금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고객을 위한 금융이 되어야 되고, 네네. 그래서 공급자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금융회사한테 자극을 주려면 그 서드 파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문과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네네. 많아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약간 그런 종류의 어드바이스, 그런 종류의 글, 그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제 결론은 뭐냐면 직접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직접 내가 그만큼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네네.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대가 사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끝자락이고 X 세대의 앞쪽인데, 이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 노후 빈곤 문제를 포함해서 그 문제를 글로써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직접 서비스, 직접 행동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만들어 보자라는 네네. 취지였습니다. 네.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각종 매체를 통해서. 네네. 지금 배 박사님이 금융을 위한 금융보다 고객을 위한 금융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의 소신을 갖고 네. 계속해서 이 웰스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앞으로 향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웰스 가이드는 네네. 대한민국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앞장서는 기업, 그게 제 목표고, 거기에 네네. 이제 주택연금, 네네. 주택유동화까지 포함해서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금융회사를 바꾸려면, 또 바뀌려면 저희 같은 서드 파티가 필요합니다. 네.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은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 신뢰를 쌓고, 그리고 이거를 아시아로까지 나가는, 그래서 제대로 된 금융 자문 회사, 국내 1위, 아시아 1위 네네. 만들고 싶고요. 그 1위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특정 세대나 이렇게 안고 있는 금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업, 그런 기업이 되고 싶고요. 그걸 위해서도 필요한 자본이라든지, 그리고 상장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매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은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고 이렇게 그러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하면서 제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 문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배 박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시청자분과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